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는 만세건강입니다. 늘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여러분께 오늘도 마음 담아 이야기를 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들어 제가 가장 자주 듣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요양원은 가기 싫은데 이러다 정말 누워 지내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사실 이 말, 저도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 50대 후반을 넘기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나도 언젠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날이 오겠구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끼익하고 버티지 못할 때가 있고 샤워할 때 균형이 갑자기 흐트러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비슷하시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동작들이 어느 날부터 천천히 조심조심 몸을 의식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가 계속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을까? 혹시 앞으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요양원 나도 가게 되는 걸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두 발로 걷게 해주는 핵심 부위를 정작 씻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 다들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에이, 설마요? 씻어야 할 때는 다 씻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샤워하면서도 그곳은 거의 무심코 지나칩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 군데는 잘 씻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신경, 균형 감각, 보행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는 곳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평소 다리가 점점 약해져서 10분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다는 분, 넘어질까봐 시장도 잘 못 가는 분, 그리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바로 굽어버리는 분까지.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샤워할 때 이곳을 거의 씻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샤워할 때 팔, 다리, 몸통, 얼굴, 머리 다 씻는데 정작 우리가 계속 걸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이 핵심 부위는 그저 물만 스치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 은근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샤워 루틴 하나만 알려드렸더니 그분들의 보행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발의 뜀이 좋아지고 허리와 무릎의 피로도가 훅 줄었습니다. 심지어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덜 뻐근하다고 하면서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있죠? 라고 되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매일 하는 샤워, 딱 그 시간 30초만 투자하면 요양원 걱정을 줄이고 100세까지 내 두 발로 걷는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인 그곳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더 쉽고 더 간단하고 조금만 알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부위를 씻어야 하는지, 왜 그곳을 씻는 것만으로 걸음과 균형이 달라지는지, 샤워할 때 어떤 순서로 관리해야 효과가 가장 큰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평생 두 발로 걷고 싶은 분, 요양원은 최대한 멀리하고 싶은 분,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샤워할 때 이곳만 씻으면 요양원 안 가고 100세까지 두 발로 걷는다. 이 놀라운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리가 약해지면
운동을 떠올립니다. 스쿼트를 해야 하나, 걷기를 늘려야 하나,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하나.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간과하는 기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어떻게 지지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지가 흔들리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효과가 반쪽이 됩니다. 아무리 식단을 바꿔도, 아무리 보조제를 챙겨도 몸의 중심이 흔들리면 걸음은 불안정해지고 걷는 동안 쓰지 말아야 할 근육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균형은 더 나빠지고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기죠. 그런데 이 지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발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신경을 잘 쓰지 않는 부위. 20대, 30대에는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 발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온몸의 균형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발 전체를 다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단 한 군데, 단 30초만 씻어주면 달라지는 그 부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분은 당뇨도 없고 혈압도 잘 관리되고 체중도 큰 변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걷는 게 점점 불편해지고 발바닥이 찌릿찌릿 아프고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셨죠. 그분에게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샤워할 때 이 부분만 잘 씻어보세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그분은 선생님,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라며 며칠 뒤에 저에게 감사하다는 연락까지 주셨습니다. 이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아침마다 첫걸음을 내디딜 때 비명을 지르던 분, 종아리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밤마다 다리가 무겁던 분, 오래 서 있는 일만 하면 허리가 바로 아파오던 분, 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샤워할 때 이 중요한 부위를 거의 씻지 않고 계셨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매일 물이 닿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닿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부위는 하루 종일 압력을 받고 신발 속에서 땀과 각질이 켜켜이 쌓이기 쉽고 피부가 단단해지면서 감각도 둔해지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감각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균형 감각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이게 바로 보행이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다리가 약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지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딱 한 군데만 제대로 관리해도 이 균형 감각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됩니다. 그 부위가 어디냐고요? 지금 바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씻어야 하는 이유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이 앞으로 발 관리를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기 때문입니다. 건강 정보는 왜라는 이유를 알 때 비로소 습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70대 후반이신데 그분은 몇 년 동안 뭔가 걸을 때 자꾸 발이 바깥으로 밀린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점점 뒤뚱거리게 되었고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금방 균형이 휘청했죠. 하지만 그 원인은 근육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감각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각이 무뎌진 그 한 부위 때문이었죠. 그분에게 제가 알려드린 것도 똑같았습니다. 샤워할 때 이 부분을 씻고 관리하는 방법. 처음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의심하셨는데 3주 후 다시 오셔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걷는 게 편해졌어요. 신기하게 발바닥 감각이 조금 살아난 느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별다를 것 없는 비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감각을 되살리고 균형을 지키고 100세까지 내 발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한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실천하도록 권한 곳이기도 합니다. 효과가 좋아서 제 나이 또래 분들께는 더 강하게 권할 정도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복잡한 준비물도 없고 샤워 중 30초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오늘 밤 샤워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10년, 20년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날카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제 그 중요한 부위가 어디인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궁금하실 겁니다. 샤워할 때 꼭 씻어야 하는 그 한 곳. 이걸 씻느냐 안 씻느냐에 따라 걸음의 질이 달라지고 균형 감각이 달라지고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다리 힘의 저하가 완전히 다른 경로로 흘러가게 되는 그 부위. 그곳은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은 씻어도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지 않습니다. 특히 샤워를 빠르게 끝내는 분일수록 지금껏 아무 문제 없던 분일수록 더더욱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 사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부위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조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방향을 잡아주는 가장 마지막 센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릎도 골반도 허리도 아닙니다. 가장 바닥에서 땅을 직접 느끼는 바로 발가락 사이의 촉각과 신경이 몸 전체 균형의 출발점입니다. 이곳에 각질이 쌓이고 습기로 녹아있는 때가 끼고 세균이 생기고 피부가 두꺼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감각이 무뎌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넓게요. 감각이 무뎌지면 뇌는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균형 정보를 정확히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무릎과 골반이 작은 움직임으로 계속 보정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조절이 반복되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종아리가 뭉칩니다. 즉,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지 않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균형 체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의 촉각과 신경은 신체의 가장 말단에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이 감각이 깨끗하고 예민해야 발바닥 전체의 압력 분포를 뇌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불결하면 감각 둔화, 각질로 인한 압박, 염증, 습진, 미세한 통증,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걷는 동안 무릎과 골반이 보상작용을 강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뒤틀리고 종아리에 피로가 몰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결국 다리가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에이, 그거 씻는다고 그렇게까지 달라지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걸을 때 자꾸 발이 바깥으로 벌어지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욱신거린다며 오셨죠.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육량도 괜찮고 관절도 크게 닳지 않았고 혈액순환도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살펴보니 발가락 사이가 단단하게 굳어 있고 각질이 끼어 있었고 피부는 축축하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만 제대로 씻어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지만 3주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걸음이 달라졌어요. 발이 바닥을 딱 잡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걸을 때마다 발의 어느 부분이 닿는지 잘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무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발가락 사이를 씻고 각질을 제거하고 습기를 말리기 시작한 뒤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각이 되살아나니 뇌가 발바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돌아온 것이죠. 이게 바로 노년기의 보행 문제와 발 관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발가락 사이를 씻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샤워 루틴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왜 걸음과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씻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샤워 후 꼭 해야 할 10초 관리법, 이 실전 루틴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풀립니다. 여러분의 걸음, 앞으로의 노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밤 샤워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이 중요한 부위, 발가락 사이를 단순히 씻는다는 표현만 들으면 별 대수롭지 않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씻는 방법과 순서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단 10초 동안 해야 할 관리까지 아는 것은 여러분의 보행 능력과 균형 감각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저는 이 루틴을 진료실에서 수백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환자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선생님, 그 30초 루틴 계속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손가락으로 구분을 만들기. 먼저 샤워 중에 발을 씻을 때 무조건 앉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서서 씻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욕실 바닥이 젖어 있을 때는 특히 위험하니 반드시 의자나 샤워기 의자를 활용해 앉아서 씻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기 전에 먼저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하나씩 넣어보는 동작부터 해주세요. 이걸 하면 발가락 사이에 숨어있던 때나 각질이 손끝에서 먼저 감지됩니다. 또 피부 사이에 눌려있던 습기와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가 가장 많은 분들이 문제를 겪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은 압력이 몰리고 습기가 쉽고 각질이 끼면서 감각 둔화가 먼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손가락 넣기 동작만으로도 이미 발의 감각이 조금 깨어납니다. 뇌에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아, 이 부분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 작은 자극이 기초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2단계 거품을 충분히 내고 가볍게 문지르기. 많은 분들이 발가락 사이를 씻을 때 세게 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센 자극은 피부를 상하게 하고 오히려 더 두꺼운 각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품을 충분히 내는 것입니다. 바디워시든 비누든 상관없습니다. 거품이 많아야 손가락이 발가락 사이를 지나갈 때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각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듯 문지르는 것입니다. 절대 세게 비비거나 꾹 누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하지만 빠짐없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서 손가락이 한 번씩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쓸어내립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긁어내고 피부 사이에 있던 미세한 염증을 줄이고 뇌로 가는 촉각 신호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이 작업을 양쪽 발 모두 15초씩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단 15초, 그러나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3단계 확실한 헹굼은 필수. 발가락 사이를 헹굴 때 대충 물만 적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남아있으면 그 잔여물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습진이나 무좀 같은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헹굴 때 반드시 손가락을 다시 발가락 사이에 넣어가며 안쪽까지 물이 지나가도록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만큼 각질과 때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헹굼을 대충 하면 그 찌꺼기가 다시 피부를 찌릅니다. 헹굼을 정확히 해야 비로소 발의 감각신경이 숨을 쉽니다. 4단계 샤워 후 10초 건조 루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샤워 후 발가락 사이를
그냥 수건으로 대충 닦고 끝내면 남아있는 습기가 곰팡이, 세균, 무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건조 루틴은 단 10초면 끝납니다. 하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건의 끝부분을 손가락처럼 집어서 발가락 사이를 가볍게 넣어서 살짝 밀어주기. 이러면 발가락 사이가 금방 마르고 습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씻고 말린 뒤 발가락을 5초 동안 쫙 벌렸다가 천천히 오므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발가락 사이 근육과 신경이 깨어나면서 균형 감각이 빠르게 살아납니다. 실제로 이 동작은 보행 재활에서 쓰는 기본 중에 기본 기술입니다. 여기까지가 샤워 루틴의 전체 과정입니다. 이 루틴만 제대로 따라하면 발가락 사이가 깨끗해지고 감각이 살아나면서 걸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발바닥의 지지력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